새벽 2시 69세 김순이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던 중 딸 부부의 낮은 목소리를 듣게 됐다. 엄마 좀 답답하시지 않아? 우리 집만 오시면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딸 미영의 말에 순이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래도 장모님인데? 하지만 솔직히 나도 좀 부담스럽긴 해.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사위 준호의 대답이 이어졌다.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딸네 집 근처로 이사한 순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딸 집을 찾았다. 하지만 그것이 짐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달에 우리 부산으로 발령날 수도 있는데 엄마는 어쩌지? 미영의 걱정 섞인 목소리. 같이 가기는 좀.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도 적응해야 하는데. 순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40년간 딸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처럼 딸네 집에 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어젯밤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손에 들고 있던 미역국 냄비가 무겁게 느껴졌다. 미영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 가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부담이 될까 걱정스러웠다. 순이는 대신 오랜 친구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숙아, 나야. 오늘 시간 있어? 1시간 후 순이는 동네 카페에서 67세의 정숙을 만났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숙의 물음에 순이는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비슷해. 아들 내외가 독립하고 싶다고 하더라. 40년 살던 집에서 나가 달래.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나누며 위로했다. 순이야, 우리 진짜 뭔가 해보자. 예전에 농담으로 얘기했던 것 있잖아. 같이 살면서 뭔가 해보자고. 정숙의 제안에 순이는 귀가 번쩍 뜨였다. 진심이야? 응. 나도 더 이상 눈치 보고 살기 싫어. 우리 나이가 벌써 70 앞인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순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든든했다. 하지만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딸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결국 부담만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은경이는 어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순이가 제안했다. 맞아, 은경이도 요즘 며느리랑 안 좋다고 하더라. 연락해볼까? 일주일 후 미영이 순이에게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3박 4일로 오키나와 여행 가기로 했어요. 준호 오빠 휴가 나왔거든요. 그래, 좋겠다. 잘 다녀와.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엄마는 비행기 오래 타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미영의 말에 순이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이제 순이에게도 계획이 있었다.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억지로라도 따라가고 싶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엄마,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가져가세요. 미영의 말에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이 없는 집에 들어가라는 말이 얼마나 쓸쓸한지 딸은 알까? 그날 저녁 순이는 정숙과 또 다른 친구 은경을 불러 모았다. 70세의 은경 역시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참이었다. 며느리가 손주 봐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애가 크니까 필요 없다는 듯이 대하더라. 10년을 키워줬는데 말이야. 은경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우리 강릉으로 가자. 작은 게스트하우스 하나 구해서 같이 운영하는 거야. 순이의 제안에 두 친구는 눈이 빛났다. 진심이야? 응. 우리 나이가 벌써 70인데 언제까지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래? 세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털어놓았다. 눈물도 흘렸지만 결국에는 웃으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순이는 평생 모은 돈이 4억 정도 있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적금, 그리고 작은 상가 하나를 팔면 되었다. 정숙도 3억, 은경도 비슷한 금액이 있었다.
10억이면 강릉에 괜찮은 게스트하우스 살 수 있어. 바다 보이는 곳으로. 세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다. 어떤 컨셉으로 운영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지. 순이가 요리 잘하니까 아침 식사 담당하면 어때? 좋아. 정숙이는 예약이랑 손님 응대, 은경이는 청소랑 관리.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수록 가슴이 뛰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 미영 가족이 여행을 떠난 다음 날 순이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부동산에 들러 상가 매매를 의뢰했다.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아요. 부동산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급하신 일 있으세요? 시세보다 낮추면 아까운데? 괜찮아요. 제게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모든 적금을 해지했다. 고객님, 이렇게 한꺼번에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큽니다. 은행 직원이 만류했다. 괜찮아요. 제 노후를 위해 쓸 거예요. 순이의 단호한 대답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쓸 때가 된 것이다. 이틀 후 순이는 정숙, 은경과 함께 강릉으로 향했다. 미리 알아본 게스트하우스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차 안에서 세 사람은 들떠서 수다를 떨었다. 야, 우리 진짜 이러는 거 맞지? 은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정숙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경포대 근처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2층 건물이 있었다. 와, 정말 예쁘다. 은경이 감탄했다. 흰색 건물에 파란색 지붕이 바다와 잘 어울렸다. 객실이 5개,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작은 정원까지 있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테라스도 있었다. 여기서 아침 먹으면 정말 좋겠다. 순이가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날아다녔다. 공기가 상쾌했다. 이 집 얼마예요? 순이가 물었다. 9억 5천입니다. 원래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급하게 파시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이 이어졌다. 침구류랑 주방기구도 다 있고요. 바로 영업하실 수 있어요. 세 사람은 집안을 꼼꼼히 둘러봤다. 객실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었고 침대와 가구도 깨끗했다. 주방은 넓고 현대적이었다. 여기서 요리하면 정말 좋겠다. 순이가 주방을 살피며 미소 지었다. 세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다. 계약하겠습니다. 정숙이 대표로 말했다. 정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요, 결정했어요. 그날 바로 계약금을 넣었다. 잔금은 2주 후로 약속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야, 우리 진짜 잘하는 거 맞지? 은경이 또 물었다. 당연하지. 망설이지 마. 순이가 대답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로웠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이었다. 애들한테 뭐라고 할까? 정숙이 물었다. 그냥 편지 남기자. 직접 말하면 만류할 테니까. 세 사람은 각자 집에 돌아가서 편지를 쓰기로 했다. 목요일 저녁 미영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다. 엄마, 다녀왔어요. 미영이 밝게 인사했다. 순이는 평소처럼 반겼다. 잘 다녀왔니? 재미있었어? 네, 정말 좋았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가족들이 여행 사진을 보여주는 동안 순이는 조용히 관찰했다. 자신 없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사진 속 미영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순이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 보였다. 엄마, 이거 오키나와에서 산 선물이에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미영이 예쁜 손수건을 건넸다. 고마워. 순이는 손수건을 받아들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 곧 떠날 것이다.
그날 밤 순이는 편지를 썼다. 미영아, 엄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네가 부산 가서 잘 살기를 바란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친구들과 강릉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거야. 엄마를 찾지 마라. 준비되면 엄마가 먼저 연락할게. 네가 엄마한테 부담 느끼는 거 알아.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이제는 서로 자유롭게 살자. 사랑한다.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순이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겼다. 이틀 후가 잔금일이었다. 순이는 상가도 팔고 모든 돈을 정리했다. 미영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토요일 새벽 순이는 짐을 꾸렸다. 필요한 것만 챙겨 큰 가방 2개에 담았다. 식탁 위에 편지를 놓고 집을 둘러봤다. 5년간 살았던 집이었다. 딸네 집 근처에서 외롭게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는 안녕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택시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다. 정숙과 은경도 같은 시간에 출발했다. 세 사람은 강릉역에서 만났다. 드디어 왔구나. 응, 새로운 시작이야.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았다. 이제 이곳이 그들의 집이었다. 세 사람은 신이 나서 집안을 다시 둘러봤다. 여기는 내 방. 나는 이 방. 마치 소녀들처럼 제잘거렸다. 객실 3개는 손님용으로 나머지 2개는 자신들이 쓰기로 했다. 1층 큰 거실은 공용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다. 우리 이름 뭐로 할까? 은경이 물었다. 바다가 보이는 집. 어때? 정숙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그날은 청소부터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다. 70대 할머니들이 청소하는 모습이 옆에서 보면 웃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즐거웠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행복했다. 그날 저녁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이는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편지 읽어봐. 엄마는 잘 있어. 걱정 마. 연이어 전화가 몇 번 더 왔지만 받지 않았다. 미영은 집에 가서 편지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순이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지금 대화하면 흔들릴 것 같았다. 다음 날 정숙의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희들 잘 살아라.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정숙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은경도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지만 같은 대답을 했다. 10년 동안 손주 봐줬잖아요. 이제 제 인생 살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다음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다. 게스트하우스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꾸미는 일이 즐거웠지만 쉽지 않았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쉽게 지쳤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다. 정원에 꽃도 심고 테라스에 테이블과 의자도 놓았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정말 아름다웠다. 여기서 커피 마시면 정말 좋겠다. 순이가 말했다. 주방도 다시 정리했다. 그릇과 냄비, 칼과 도마 등을 새로 샀다. 순이야, 메뉴는 뭘로 할까? 정숙이 물었다. 간단하게 죽이랑 샐러드, 계란 요리 정도. 좋아. 너무 복잡하면 힘들 거야. 세 사람은 메뉴를 정하고 가격도 책정했다. 1박에 8만 원, 조식 포함 10만 원으로 정했다. 너무 싼 거 아니야? 은경이 걱정했다. 괜찮아. 우리가 목표는 큰 돈 버는 게 아니잖아. 행복하게 사는 거지. 2주 후 드디어 첫 손님을 받았다. 30대 부부였다. 와,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가 이렇게 가까이 보이다니.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에 새할머니는 뿌듯했다.
첫날 밤 긴장해서 잠을 설쳤다. 손님들 불편한 거 없을까? 아침 식사 준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순이가 준비한 단호박죽과 샐러드, 계란찜을 보고 손님들이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 손맛 같아요. 젊은 부인의 말에 순이는 미소 지었다.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할머니들이 직접 운영하세요? 정말 멋지세요. 남편도 칭찬했다. 첫 손님을 잘 보낸 후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우리 해냈어. 진짜 할 수 있구나. 게스트하우스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따뜻한 숙소라는 평이 SNS에 올라왔다.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 올렸다. 테라스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예쁘게 차려진 아침 식사를 웃고 있는 할머니들과 함께 예약이 계속 들어왔다. 주말은 거의 만실이었다. 바쁘지만 행복했다. 서로 의지하며 일하는 것이 외롭지 않았다.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와인을 마시고 수다를 떨었다. 이런 게 진짜 인생이지. 정숙의 말에 모두 웃었다. 손님들과의 대화도 즐거웠다. 젊은 부부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줬다.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고민이에요. 우리도 며느리랑 안 좋았어.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순이의 조언에 젊은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다. 석 달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 벨이 울렸다. 순이가 문을 열자 미영이 서 있었다. 남편 준호와 함께였다. 엄마.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다. 바다가 보이는 큰 창문 앞에 앉아 차를 마셨다. 정숙과 은경은 배려해서 자리를 피해줬다. 엄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사라지시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영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너희가 부산 간다며. 엄마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순이의 차분한 대답에 미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건.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젊은 부부가 독립하고 싶은 거. 순이는 정말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 말한 거. 미영이 울먹였다. 알아. 하지만 덕분에 엄마가 깨달았어.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알아. 하지만 어차피 엄마도 새로운 삶이 필요했어. 여기 보렴, 엄마 친구들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니. 순이는 웃으며 집안을 가리켰다. 정숙과 은경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거예요? 응. 손님들도 오고 바쁘지만 재미있어. 뭐보다 자유로워. 순이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있었다. 미영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석 달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생기가 넘쳤다. 주름도 줄어든 것 같았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그래, 엄마는 행복해. 정말로.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미영아, 엄마가 너희 근처에 있으면서 눈치 보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져서 가끔 보는 게 서로한테 나아. 너희도 자유롭고 엄마도 자유롭고. 순이의 솔직한 말에 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못난 딸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시대가 그래. 이제는 노인들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준호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모님을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일어나. 괜찮아. 너희들 잘 살아. 부산 가서 새 출발하거라.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낼 거야. 미영과 준호는 한참을 더 있다가 돌아갔다. 테라스에 나가 바다도 보고 게스트하우스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그치? 엄마 친구들이 다 도와줬어. 떠나기 전 미영이 말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응, 그러렴. 하지만 너무 자주는 말고. 너희들도 바쁘잖아. 엄마, 사랑해요. 미영이 어머니를 꼭 안았다. 순이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엄마도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라. 미영 부부가 떠난 후 정숙과 은경이 나왔다.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6개월이 흘렀다. 게스트하우스는 강릉에서 인기 숙소가 되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찾았다. 할머니들 보면 용기가 나요. 저도 나이 들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40대 손님의 말에 순이는 뿌듯했다. 리뷰에도 좋은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따뜻한 곳, 진짜 가족 같은 느낌, 힐링되는 공간. 손님들이 남긴 방명록에는 감사의 글이 가득했다. 어느 날 낯선 여성이 찾아왔다. 65세쯤 되어 보였다. 초라한 옷차림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일이요? 네. 저도 갈 곳이 없어서요. 아들 내외한테 눈치 보다가 나왔어요. 숙식만 제공해 주시면 무급으로라도 일하고 싶어요. 여성의 이름은 혜진이었다. 68세로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 내외와 살았는데 며느리의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고 했다. 손주들 10년 키워줬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방 하나 달라고 했더니 짐 싸라고 하고.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이는 정숙, 은경과 상의했다. 받아줘.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고 저분도 새 출발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 함께하자. 우리랑 비슷한 처지잖아. 혜진은 그렇게 4번째 식구가 되었다.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일할게요. 혜진은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혜진은 청소와 빨래를 도맡았다. 일손이 늘어나니 훨씬 수월했다. 게다가 혜진은 손재주가 좋아서 객실을 예쁘게 꾸미는 일도 맡았다. 꽃꽂이도 하고 소품도 만들었다. 손님들이 더욱 만족했다. 여기 디테일이 정말 좋아요. 방 하나하나 신경 쓴 게 느껴져요. 저녁에는 4사람이 테라스에 모여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사연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기적이야. 은경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나이 들어버려진 느낌을 받았던 4사람이 모여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손님들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할머니들의 따뜻함 때문인 것 같아요. 리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썼다. 할머니들과 대화하며 인생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겨울이 되자 손님이 줄었다. 강릉은 겨울에 춥고 바람이 셌다. 하지만 문제 없었다. 오히려 여유가 생겼다. 4사람은 강릉 이곳저곳을 구경 다니며 즐겼다. 커피 박물관도 가고 오죽헌도 방문했다. 함께 요리 수업도 듣고 미술 수업도 들었다. 이래서 사는구나. 정숙이 감탄했다. 정말 그랬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겨울 동안 4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다. 순이는 젊었을 때 교사였다는 것, 정숙은 옷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 은경은 간호사였다는 것, 혜진은 꽃집을 운영했다는 것. 우리 다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네. 그러게. 왜 우리가 눈치 보고 살았을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4사람은 각자의 재능을 살려 게스트하우스를 더 특별하게 만들기로 했다. 순이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블로그를 시작했다. 70대 할머니의 게스트하우스 운영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정숙은 손님들을 위해 작은 파우치를 만들어 선물했다. 은경은 간단한 건강 상담을 해줬다. 혜진은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꿨다.
다음해 봄, 미영이 아기를 데리고 찾아왔다. 순이의 첫 외손주였다. 엄마, 외손주 보러 왔어요. 어머, 우리 아가. 순이는 아기를 안았다. 보드라운 아기의 볼에 입맞춤을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았다.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알았다. 엄마, 우리 부산에서 잘 정착했어요. 준호 오빠 회사도 잘 되고 집도 샀어요. 그래, 다행이다. 잘 됐구나.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세요? 응, 아주 행복해. 친구들이랑 매일 웃으며 살아. 미영은 어머니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생기가 넘쳤다. 엄마, 자주 올게요. 아기도 엄마 보고 자라야죠. 그래, 가끔 오렴. 너무 자주는 말고. 순이의 농담에 모두 웃었다. 엄마, 정말 멋지세요. 제가 엄마 나이 되면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요? 미영의 말에 순이는 딸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넌 엄마보다 훨씬 용감하니까. 그날 저녁 미영 가족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다. 순이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먹었다.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다. 엄마, 여기 정말 천국 같아요. 그치? 엄마가 찾은 작은 천국이야. 그날 밤 미영 가족이 떠난 후 내 할머니는 테라스에 모였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와인을 마셨다. 우리 정말 잘했지? 혜진이 물었다. 당연하지. 최고의 선택이었어. 순이가 대답했다. 그들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69세, 67세, 70세, 65세. 세상은 그들을 노인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꿈을 꾸고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은 단순한 게스트하우스가 아니었다. 상처받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찾아와 위로를 받고 갔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라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70대 할머니들의 당찬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다.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순이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방송이 나간 후 예약 문의가 폭주했다. 2년이 흘렀다. 순이는 이제 71세가 되었다. 하지만 나이를 느끼지 못했다. 매일이 새로웠고 즐거웠다. 손님들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웃고 바다를 보며 명상하는 일상이 행복했다. 정숙, 은경, 혜진과의 우정도 깊어졌다.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기쁨과 슬픔을 나눴다. 미영은 부산에서 잘 살고 있었다. 가끔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다. 이제는 서로 부담 없는 관계가 되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삶을 존중했다. 정숙의 아들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인정했다. 엄마가 행복하시니 다행이에요. 은경의 며느리도 찾아와 사과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느 가을날 순이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생각했다. 2년 전 그날 밤 딸 부부의 대화를 듣고 충격받았던 그 순간이 결국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 일이 없었다면 여전히 눈치 보며 외롭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정말 요양원에 가 있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살고 있었다. 손님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순이야, 뭐해? 정숙이 불렀다. 손님들 저녁 준비해야지. 응, 지금 가. 순이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상쾌했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용기만 있다면. 순이는 그것을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내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다.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왔다. 계절이 바뀌어도 내 할머니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하며 매일을 살아갔다. 손님들도 계속 찾아왔다. 젊은이들, 중년들, 노년들. 모두가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위로를 받고 갔다. 순이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감사했다. 이 새로운 인생을 선택한 것에 대해, 그리고 함께할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다.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